잠재적 탑4 팀들 간의 경기, 이른바 승점 6점짜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경기, 특히 토트넘이 첼시 상대는 너무도 약한 이런 상대 전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첼시 원정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고 실제 경기도 첼시가 완전히 우세를 점했던 그런 시합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정말 위기 상황을 힘들게 넘어갔고 또 몇 안 되는 득점 기회를 잘 꽂아 넣으면서 2대2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첼시 상대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60번 붙어서 7번밖에 이기질 못했다고 합니다. 7승 20무 33패? 예, 압도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특히 투엘 감독이 온 뒤로는 전경기 패배를 했던 그런 토트넘이기 때문에 첼시 원정길이 정말 힘들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물론 첼시가 개막전을 잘 못했고 최근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우세를 예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입중계 초반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비긴다! 근데 비긴 것도 상당히 다행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날 역시 3백 3-4-2-1 포메이션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개막전하고 똑같은 라인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콘테 감독은 자신이 지난 시즌 공을 들여서 만든 이 선발 조합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은 아직은 이 틀을 깨고 밀어넣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인업이 오늘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워낙에 뭐 지난 시즌부터 꽤 많은 경기에 이 라인업을 썼었고요. 여기에 이 투엘 감독이 상당히 잘 또 이걸 좀 분쇄하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상 약간 언밸런스드된 4-3-2-1의 이런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포백 수비 라인의 운영이 상당히 독특했는데요. 왼쪽에는 쿠쿠렐라, 오른쪽에는 제임스를 놨고 중앙에 쿨리발리하고 이제 티아고 실바 선수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로프터스-치크가 3미들의 일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메잘라처럼 움직이면서 측면과 또 하프 스페이스 공간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쨌든 이 조합이 굉장히 힘을 발휘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원의 조르지뉴 캉테 조합이 토트넘의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뭐 거의 압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날 전반전에 캉테 선수의 활약은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배급이면 배급 모든 면에서 압도를 했고요. 그 뒤에서 조르지뉴 선수가 너무도 우아하게 볼을 앞쪽으로 뿌려주면서 첼시의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첼시가 스트라이커만 제대로 있었다면 아마 전반전에 한 3골차까지 달아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토트넘도 기회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운 시합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앞쪽에서 압박을 많이 넣긴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 내려와서 좀 내려앉은 수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그런 기회를 내줬습니다. 첼시의 쿨리발리 선수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고요. 쿨리발리 선수가 이날 데인마크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돋보였지만 공격 가담 시에 아주 대단한 위협 보여줬습니다. 최후방에서 찔러주는 패스도 기가 막혔고 특히 이 세피스 가담을 했을 때 발리 슈팅으로 넣었던 이 선제골은 이 쿨리발리를 첼시가 정말 잘 될 것 같구나. 리디거의 공백이 안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요. 이런 선수를 대신해서 나폴리가 뽑은 선수가 김민재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쿨리발리의 첼시 적응은 상당히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트넘이 호이비에르 선수의 1대1 골 그리고 추가 시간 버저비터에 가까운 해리케인 선수의 2대2 동점골로 승점 1점을 가져가게 됐고요.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손흥민 선수는 역시 기존 뛰던 포지션으로 나왔습니다. 케인 아래쪽에서 이선 공격 역할을 맡았는데 이날 쿨루셉스키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완전히 묶였어요. 상대팀의 3미들의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풀백들하고 협업을 해서 완전히 토트넘의 윙어들을 봉쇄를 했고요. 근데 그 이전에 손흥민, 쿨루셉스키만이 아니라 케인까지도 거의 볼을 잡을 기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첼시의 수비수들의 역할 자체를 칭송할 필요도 없을 만큼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이 너무도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첼시가 너무도 억울한 경기입니다. 그 막판에 있었던 로메로가 쿠쿠렐라 선수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박스 안에 넘어뜨렸던 그 장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기 내용과 결과가 절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너무도 이 경기에서 잃어버린 승점 2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경기가 안 풀렸었는데
후반전 11분께였죠. 예, 선수 교체를 통해서 4-4-2로 바꿨습니다. 전술을. 라이언 세센용을 빼고 히샬리송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벤 데이비스를 왼쪽 풀백으로 빼고 포백으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히샬리송하고 해리케인을 전방 투톱으로 올려버렸고 손흥민 선수하고 쿨루세프스키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내렸기 때문에 수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맷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상당히 역할이 애매해지는 그런 포맷 변화였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그 뒤에 토트넘이 이제 다시 재역전을 당한 이후에 곧바로 페리시치하고 교체가 됐고요. 또 벤탄쿠르 선수도 이제 비스마와 같이 교체가 됐는데 아무튼 그 뒤에 손흥민을 대신해 들어왔던 페리시치 선수의 코너킥에서 해리케인의 2대2 동점골이 좀 나왔다는 거는 네, 손흥민 선수가 없이도 토트넘이 골을 넣고 승점을 따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네, 손흥민 선수 토트넘보다 나는 손흥민을 응원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네, 좀 마음이 끌리는 네,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경기 얘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토트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날은 솔직히 가장 핵심 장면은 경기 종료 직후에 나왔습니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토트넘의 콘테 감독하고 첼시의 투엘 감독 경기 중에 충돌이 이미 좀 있었습니다. 골 들어가는 과정에서 두 팀 감독이 약간 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언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카드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경기 끝난 직후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첼시 입장에서 뭐 그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버저비터로 골을 내주면서 비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랑 투엘 감독이 지나가면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 훨씬 더 책임이 큰 투엘 감독이 손을 안 놔줬죠. 그러면서 콘테 감독이 발끈하면서 두 분이 아주 뭐 다시 한번 거의 벤치 클리어링 느낌처럼 붙었습니다. 그래서 주심이 근데 두 사람을 다 퇴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판정이 번복이 안 된다면 다음 경기 벤치에 앉을 수가 없게 되겠는데 저는 요거는 콘테 감독이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차후에 또 이 판정이 어떻게 또 번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추가 징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엘 감독 굉장히 좀 똘끼 있는 감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투엘 감독이 똘끼 있다는 거. 투엘 감독이 이날 그 리스 제임스의 2대1 골 장면에서도 굳이 콘테 감독 향해 달려가면서 과장된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계속해서 처음 충돌한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 마음에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할 때도 또 그렇게 하면서 아니 악수하는 손을 안 놔주고 이거는 공격적인 폭력이죠. 이거는 시비를 거는 거고 콘테 감독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굴욕을 가만히 참고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 이후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투엘 감독한테 많이 실망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뭐 저의 실망이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첼시와 토트넘 경기 2대2로 무승부 기록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 이제 골이 없었고 뭐 도움 기록했습니다만 오늘도 어쨌든 케인 선수는 중요한 골을 만들어냈는데 손흥민 선수는 생각보다 좀 일찍 교체가 좀 됐습니다. 저는 풀타임 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쿨루세프스키가 더 부진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콘테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을 빼는 거였고 그 자리에 페리시치를 투입을 했는데 공교롭게 거기서 또 이제 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히샬리송이 투입이 돼서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케콜 조합을 해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오늘 경기 중에 4-4-2로의 전환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손해를 본 부분도 있고 좀 이르게 교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울버햄튼이랑 경기가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최근에 좀 썩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반전의 기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또 황희찬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두 선수 모두 응원하면서 입중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 생일이니까요. 많이 와서 함께 입중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